재판 때는 반성문을 100장 넘게 썼던 조주빈. 또 옥중 블로그 논란이 좀 있었어요.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는 등 범죄 집단을 조직하고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작년인데요. 블로그를 하나 개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주빈입니다라는 그 블로그를 개설하고 거기에 자신의 상고 이유서와 다음에 자필 사과문을 올렸어요. 본인이 물론 운영할 수가 없겠죠.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 대신 그 운영을 했다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듯한 그런 내용이 쓰여 있거든요. 자필로.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12주째 매일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판결이 나오자마자 완전히 그 투가 바뀌어요. 그 사과문에서는 존댓말로 이렇게 다 뭐뭐입니다 이러다가 그래서 판결이 나오자마자 뭐뭐다 뭐가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확 바뀌고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식의 내용이 나오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는 아예 증언을 했던 피해자 가운데 일부의 증언은 틀렸다는 식으로 이제 그 다음에 그런 글들이 올라와서 결국은 이제 큰 사회 문제가 됐었고요. 언론에도 많이 다뤘었죠. 그래서 결국 지금 뭐에선 이 블로그를 비활성화시킨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역시나 그 반성문이 그 진짜 반성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판결에 영향을 주기 위한 도구로서 이용되는 하나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조주빈은 그 반성문이 반성의 의미가 아니어서 반성문에 대해서 사실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좀 지적을 하기는 했었던 사안이긴 해요. 반성문이라는 이름으로 제출을 했지만 반성하지 않았고 본인이 오히려 피해자인 것 같이 반성문을 여러 번 제출했었어요. 양부모의 지속적 학대에 시달리다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던 양엄마는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반성문을 32차례 내는 등 범행을 자책하고 후회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중학생인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이 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14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했고 형을 줄이려 노력해왔습니다. 반성하고 있으며라는 말이 그리고 진지한 반성이라는 이 문구가요. 실제로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판결을 선고할 때 이런 범죄에 있어서는 유리한 사정, 불리한 사정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로 형을 선고하는 게 적절하다 하는 일종의 권고적인 효력밖에 안 가지는 기준이긴 한데 실제 판결의 한 90% 정도가 이 양형 기준을 따르고 있거든요. 근데 양형 기준에 보면 대부분의 범죄에 있어서 그 진지한 반성이라는 요소가 실제로 감경할 수 있는 사유로 유리한 사정으로 들어가 있어요. 반성의 대상은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해야 될 것이거든요. 피해자에게 반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반성의 대상이 판사 또는 법원에 대한 반성으로 자꾸 변질되어 있는 거거든요. 2016년부터 이런 진지한 반성을 사유로 감형받은 성범죄 사건이 63% 이상이었다라고 하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그 일종의 반성이 요식행위가 되는 거네요. 그럼요. 근데 보통 그 반성은 어떻게 판단하냐, 물론 혐의 인정도 중요한 전제지만 대체로 이제 반성문을 뭐 많이 냈거나 아주 잘 썼거나 그러면은 판사 입장에서도 뭐 이렇게 많이 냈으니까 뭐 반성하고 있다. 대행업체도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식으로 원래 사실 있기는 했는데 요즘 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가 반성문을 대필해 주는 업체. 돈을 받고 법원에 낼 반성문을 대신 써주는 업체는 수십 곳. 돈 주고 반성문을 사면 형량을 줄일 수 있다며 파고듭니다. 시장이 형성돼요. 예, 보통 5만 원이에요. 보통 5만 원이고 그리고 많이 받으면 10만 원까지 받는 경우도 있고 써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조금 다르고 뭐 예를 들어 뭐 행정사 이런 분들이 쓴다 아니면 뭐 작가 출신이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반성문 시장이 형성이 됐죠. 되게 서글픈 현실이네요. 제작진이 반성문 한번 의뢰해 봤어요. 어떤 그 업체에다. 예, 상황을 설정을 해서 상황은 30대 중반의 남성이고 16개월의 아이와 부인이 있는
집안의 가장으로 설정을 했고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2번이나 있었던 사람이 3번째 음주운전을 하고 심지어 보행자를 친 사건으로 설정을 했어요. 의뢰해서 받은 반성문이 이건데 8만 원짜리, 5만 원짜리 2개가 붙어 있고요. 하나는 법 전문가가 쓴 반성문, 하나는 문예창작가 출신 작가. 사실 확인되지 않아서 본인이 이렇게 홍보를 한 거기 때문에 되게 보면은 이게 법정에 들어가는 반성문을 저희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면 되게 그냥 되게 상투적인 표현이 항상 있고 전 새로울 게 없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먼저 판사님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이게 이해가 판사한테 뭘 잘못했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뭐 반성문이 아니고 변명문이죠, 변명문. 거의 중세 유럽의 그 면죄부 느낌이 돈을 내고 죄를 맞아요. 사해받는 듯한 느낌이 좀 드네요. 그리고 저는 이 5만 원, 8만 원, 뭐 10만 원, 앞으로는 뭐 30만 원짜리도 나올 것 같거든요, 사실은. 이 돈이 있으면 이걸 의뢰할 그런 시간, 비용이 있으면 그 시간에 피해자한테 사과하고 배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반성문은 무의미한 거고 그리고 지금 이런 시장이 형성된 거는 사실 법원의 기존의 어떤 그 판결 관행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양형 기준으로서의 이런 진지한 반성이라는 거는 정말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대체를 하는 방식 또는 폐기하는 방식. 법원이 이제 진지하게 반성해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내가 걱정되는 건 나 없는 동안에 당신과 내 어떻게 지낼지 나는 걱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나 부인한테 굉장히 중요한 존재고 자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뭐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너희들한테 내가 중요한 존재니까. 한번 보자고 하면서도 꼭 경찰한테 부탁하라고 계속 경찰 부탁을 강조하네요. 보는 게 진짜 목적이 아니라 경찰한테 사정해달라는 다른 목적을 계속. 전체적으로 미안해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부탁할 게 있어서 그렇죠. 그렇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뭐 계속 미안하다고 또는 뭐 사죄를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데 정작 그 고인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건 없고 자기 가족한테 미안하다 그리고 고인의 유족들한테 내가 사죄를 하겠다 이런 얘기만 있고 정작 자기 때문에 이제 세상을 떠난 그 사람한테 사죄를 표현하고 하는 그런 게 별로 직접적으로 없네요. 네. 지금 장 작가 얘기한 것처럼 이 내용은 범죄 행위에 대한 죄책감은 조금 더 표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죄책감을 표현한다고 하지만 조금 더 그런 의사와 의도가 없는 것이고요. 쪽에 있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를 먼저 보시면 첫 번째 피해자 가족한테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5번 항목을 보시면 유족하고 고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피해자가 아니고 유족과 고인이라고 하는 상당히 심지어 거리가 먼 사람으로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 편지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목적을 표현하는 의도를 가진 내용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다음에 부탁이라는 표현들 다들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교묘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잖아요. 경찰한테도 나 피해자 가족 불러주시오. 그렇죠. 그런데 친구한테도 직접 그쪽 피해자 가족들한테 가서 부탁해줘. 아내한테는 경찰한테 부탁해줘라는 말을 하잖아요. 왜 아내한테 이런 일을 맡기죠? 그게 교묘하게 주변 사람들을 조종하는 사이코패스 성향들이 나타내는 특징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가 친구나 아내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아 이렇게까지 참 안에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오늘 가족들한테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냥 그 가족들한테 가서 사정이라도 해서 내가 좀 가달라고 할까라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을 자기 속으로 끌어들이는 교묘한 통제입니다. 이 옥중 편지도 공개될 걸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이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편지는 처나 친구한테 보낸 게 아니고 공개돼서 나 이만큼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기본적으로
그 얕은 수를 그리고 드러냅니다. 약간 자기가 이미 세간의 이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다분히 의식한 것 같아요. 맞아요. 내 아내에게 이걸 주면 분명 공개될 거야라는 의도가 적혀 있다. 가장으로서 굉장히 책임을 다하는 사람 같잖아요. 근데 이걸 제가 지금 분석한 내용이 법정에서 현실로 드러납니다. 자, 이 법정에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됩니다. 그때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막 강력하게 처벌해라라고 막 하니까 그 유가족들을 돌아보면서 상용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 편지는 지금 도구로 쓰여진 것이지 자기 마음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중에서 범죄자들이 보내는 편지를 이런 편지들을 가지고 설마 정말 죄책감을 느끼는 건가라고 오해하지 말도록 분석적인 측면에서 소개를 드리는 것이지 이렇게 대변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